아버지는 실직 상태였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항상 돈이 부족했고 크리스마스 때조차 어떤 음식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17살의 어느 날 누군가가 저희 가족에게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기부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언젠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주변 환경이 너무 나빴다는 것입니다. 저는 키는 컸지만 120kg가 나가는 비만이었죠.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도 하나도 없었죠.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변화 심리학 권위자인 토니 로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현재 여러 기업의 소유주이자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정말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집 근처 바닷가로 가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뛰면서 속으로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꾸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90초 안에 신체의 움직임을 바꾸면 감정이 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울했던 감정이 몸을 움직이고 밖에 나가서 뛰고 나면 어느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운동뿐만 아니라 제스처, 표정, 목소리 톤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강연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재밌는 유튜브를 보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할 때 가만히 누워있으면 기분이 나아지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쉽게 바꾸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힘차게 걷고 자신있게 말하고 크게 웃겠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오면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힘차게 걸어보든 크게 기지개를 켜든 손을 위로 뻗어 만세를 불러보든 뭐든 신체를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싶을 때 몸을 먼저 움직이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는 실제로 우울증을 겪었던 여러 사람들에게 몸을 움직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크게 기지개를 켜고 힘차게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감소한 많은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 중에 항상 점프하거나 손을 크게 움직이고 힘차게 걸으며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크게 움직이면 뇌가 나는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죠. 신체의 움직임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인생을 바꾼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신감을 높이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도전 정신이 강해지며 의사결정을 더 빠르고 과감하게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있습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이 많아지면 불안감이 커지고 긴장이 지속되면서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테스토스테론은 높게 측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언어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에이미 커디, 그녀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슈퍼맨 자세와 같은 파워 포즈를 2분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몸을 작게 웅크리고 위축된 자세를 2분간 유지하게 했죠. 그런 후에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파워포즈를 취한 그룹에서는 자신감 호르몬이 20% 증가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25%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위축된 자세를 취한 그룹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10% 감소하고 코르티솔이 15%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신체 언어가 실제로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뇌와 신체의 생리적 반응이 바뀐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사실 에이미 커디는 원래가 천재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19살 때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서 IQ가 낮아지게 됩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뇌 기능이 떨어져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는 무조건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버드에서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똑똑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이미 커디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라도 계속하면 진짜가 된다. 면접이나 발표, 중요한 미팅 전에 2분간만 슈퍼맨 자세를 취하라. 자신감이 없더라도 먼저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면 결국 뇌가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관련된 MRI 연구도 있습니다. 2014년에 콜롬비아 대학교의 연구에서 MRI 스캔을 통해서 신체 자세가 뇌의 활동을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체 언어가 뇌에 미치는 실시간 변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쉽게 느꼈습니다. 위축된 자세를 취하면 뇌의 위협감지 센터가 더 활성화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움직임이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뇌의 구조와 기능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체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 그녀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참가한다는 철자 맞추기 대회.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의 우승자는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IQ가 높은 학생들이 우승하는 확률은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진짜 우승자들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 순서로 이어지는 철인 3종 경기. 이런 경기는 진짜 극한의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스포츠에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체력이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체력이 좋았던 사람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가진 선수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죠. 미국 최고의 엘리트 군사학교. 이곳은 입학 자체가 매우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지원자들은 IQ 테스트나 체력 테스트, 리더십 평가 같은 수많은 기준을 통과해야 겨우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후 첫 해에 20% 이상이 중도 탈락합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IQ가 높은 학생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지만 IQ와 탈락률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체력이 좋은 것도 그렇다고 IQ가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100세 이상의 장소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년, 20년, 30년이나 젊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키가이, 번역하면 삶의 보람,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이 지역의 노인들은 단순히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즐겼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신체도 건강할 수밖에 없었죠. 가장 오래,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최고의 학생들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끈질기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단순히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강했다. 성공하는 학생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게 아니라 가장 끈질긴 사람이었다. 우리는 보통 천재가 성공하기 쉽다고 하지만 앤젤라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성공을 만드는 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힘이다. 결국 신체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출근하기 전이나 면접 전, 중요한 발표 전에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다리를 어깨 너머로 벌리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선다. 하루 2분간 슈퍼맨 자세, 파워 포즈를 취한다. 기분이 다운될 때마다 바로 몸을 움직인다. 밖에 나가 걸어보거나 크게 손을 뻗고 기지개를 켜거나 박수를 치거나 크게 웃어본다. 만약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나 손짓, 목소리 톤 같은 신체 언어를 따라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변화합니다. 나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 이런 말은 틀렸습니다. 감정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면 신체 행동을 먼저 바꿔보세요. 행동을 바꾸면 감정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자신감이 너무 없더라도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뇌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겠다고 다짐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책상 정리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번에는 정신이 산만하다며 방 청소가 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유튜브에서 집중하는 방법이나 속독하는 방법, 공부하는 브이로그를 찾아보기도 하죠.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심지어 뜬금없이 운동이 하고 싶어져서 밖에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시계를 보고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아, 벌써 잘 시간이네. 내일 아침에 피곤하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은 자고 내일부터는 꼭 해야지. 이렇게 또 하루를 미룹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몇 번은 겪었던 일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미루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주 이성적인 의사결정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계획적이죠. 오늘은 퇴근하고 8시에 운동하고 9시부터는 책 좀 읽고 1시간 정도는 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원숭이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친구입니다. 이 원숭이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유튜브에 아주 흥미로운 새 영상이 올라왔어. 잠깐만 보고 해도 늦지 않아. 아주 잠깐만 보고 하는 거야. 그 정도는 괜찮잖아. 우리는 그 말에 즉각 반응합니다. 바로 유튜브를 클릭하고 보기 시작하죠. 10분, 30분, 1시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이성적인 의사결정자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강연에서 팀워번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성적인 결정자는 논리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당장 재밌는 일을 하려고만 하죠. 그래서 유튜브나 SNS, 게임 등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마감 전날이 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새로운 세 번째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패닉 몬스터.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무서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마감 기한이 다가올 때만 나타나서 우리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죠. 심지어 밤을 새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 주까지 내야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음 주라는 단어는 지금 듣기엔 너무 느긋하게만 들립니다. 그러다 월요일 아침에 대뜸 팀장이 부릅니다. 보고서 끝냈지? 이렇게 묻는 순간 머릿속에서
패닉 몬스터가 나타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른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쳐가며 허겁지겁 대충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결과는 뻔하겠죠. 마감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나마 패닉 몬스터가 나타나줘서 결국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마감 기한이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관리나 자기개발,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런 일이라면요. 이런 것들은 마감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패닉 몬스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의 말만 듣게 됩니다. 결국 미루고 미루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다 된 것이다. 가장 빨리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사람은 마감이 없는 일을 더 미루게 됩니다. 언젠가 책을 써야지. 언젠가 창업해야지. 언젠가 우리 가족 다 함께 여행 가야지. 언젠가는 성공해야지. 팀 오버는 말합니다. 마감이 없는 일이 가장 위험하다. 현실에서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마감이 없는 일에는 패닉 몬스터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미루게 된다. 그러니까 언젠가라는 말을 하지 마라. 스스로 마감 기한을 정하라. 자기가 데드라인을 정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든 어디에 붙여놓든 그 데드라인을 절대 바꾸지 마라. 이처럼 만약 마감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스스로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합니다. 완벽히 갖춘 다음에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끝도 없이 뇌 속의 원숭이가 일단은 즉각 만족스러운 것부터 하라고 살살 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루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조직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는 적절한 미루기가 오히려 창의성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미루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무려 16년 동안 미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다양한 빛과 색깔을 연구하면서 그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였죠. 만약 그가 서둘러서 그림을 완성했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나리자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I have a dream, 이 연설, 사실 원래 대본엔 없었습니다. 연설을 미루고 미루다가 즉흥적으로 추가한 부분이 I have a dream이었죠. 결과적으로 이 즉흥적인 문장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부러 미루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최상의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서둘러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죠. 그 덕분에 아이폰이 탄생했습니다. 애덤 그랜트는 이런 미루기를 착한 미루기라 부릅니다. 착한 미루기는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게을러서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한 시간 낭비를 하는 나쁜 미루기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일을 너무 빨리 처리하거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실행하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결정하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일을 마감 직전까지 과도하게 미루는 사람들은 압박감이 너무 심해져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은 약간의 미루기를 통해서 자신의 최초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최적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너무 빠르게 처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미루는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미루기라고 해서 절대 게으른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 팀 피처는 미루기의 근본 원인과 극복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은 미루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루는 것은 자제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자신을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루는 것은 당장의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는 뇌의 자동 반응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된다면 그 이유는 왠지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함, 잘 못할 것 같다는 자기의심, 너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흥미 부족, 이러한 감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바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태만해서가 아니라 감정 회피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면 자기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팀 피철 교수는 연구를 통해서 어떤 작업이든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하기까지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시작만 하면 가장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것입니다. 글 쓰는 걸 미루고 있다면 딱 한 줄만 써봅니다. 운동을 미루고 있다면 운동복으로만 갈아입어 보는 겁니다. 한 연구실에서 학생들에게 방을 정리하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A그룹은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였고 B그룹은 청소 도구만 방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B그룹의 학생들이 방 청소를 훨씬 더 많이 한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작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죠. 한번 시작하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뇌는 자동적으로 계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루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난 맨날 이따위지. 난 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더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뇌는 죄책감이 쌓일수록 더더욱 그 감정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전체 테이블마다 스마트폰 충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뇌가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던 일과 상관없는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환경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핸드폰을 습관적으로 자꾸 쳐다본다면 1시간이라도 꺼두는 겁니다. 책 옆에는 절대 두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뇌가 제대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칼 뉴포터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채팅 앱이나 유튜브 등 SNS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깊이 몰입하는 능력을 키운다. 해리포터를 탄생시킨 조앤 롤링. 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책을 집필하면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예 한 호텔을 예약하고 그곳에 갇혀서 글만 썼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역시 매년 일주일 동안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혼자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집중된 시간을 확보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칼 뉴포터 교수는 사람들은 일에 깊이 집중하고 그래야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 종일 이메일이나 SNS와 같은 얕은 일에만 빠져버린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SNS의 알림이 우리의 집중력을 산산조각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 때문에 성공이 점점 멀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원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중요한 일을 놓친다. 그리고 오히려 더 미루게 된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수십 개의 제품 라인을 단 4개로 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목표를 25개 적어봐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5개만 남기고 다 버려라. 이제부터 오직 5개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못할 게 없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것이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바쁘게 일할 때 이 회사는 나 아니면 안 돌아가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죠. 자신이 바쁜 게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장 보내고 동료들이 요청한 자료 보내고 상사가 갑자기 회의하자고 해서 회의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더니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밥을 먹고 왔더니 오후에 또 팀원들이 모여서 미팅하고 퇴근 전에 그날 할 일 못한 거 정리하느라 정신없고 그렇게 엄청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서 보니 진짜 끝내야 했던 프로젝트 보고서는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하나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저녁에 퇴근하면서 나 오늘 뭐 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진짜 중요한 거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오전에 2-3시간 동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주변을 차단하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미팅이나 기타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쳐야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끝냈다는 만족감도 들고 성과도 확실히 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루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라 특정 감정을 피하려는 심리적 반응이다. 즉각적인 만족 원숭이가 나를 방해하는 이유도 감정을 회피하려는 뇌의 본능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실된 감정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절대 자기 자신을 게으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마감 기한이 없는 일에도 스스로 그 기간을 정해놓는 습관이 중요하다. 시작하기에 좋은 완벽한 계획과 시기는 없다. 일단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뇌가 알아서 행동을 계속하게 한다. 책을 읽고 싶다면 일단 책을 펴고 딱 한 문장만 읽어본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딱 한 단어만 외워본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일이라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착한 미루기를 한다. 산만한 환경을 통제하고 꼭 해야 할 일에만 깊이 몰입해본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절대 미루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어떤 목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십니까?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까? 비웃음을 살까봐 꺼내지도 못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든 지금 이 현실이 전혀 희망이 없어 보여도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신 안에는 위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 너는 안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건 다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러한 말들이 마음의 벽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학교에선 늘 꼴찌였습니다. 너는 안 돼. 이러한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그게 마치 자기 이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다가 아냐. 내 삶은 이것보다 클 수 있어. 그가 바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레스 브라운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낙제한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조차 저를 포기했죠. 이 아이는 학습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교육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저를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쓸모없는 아이로, 가능성 없는 존재로 그렇게 저를 밀어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제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너는 괜찮은 아이야. 너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그 말이 제 인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불씨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살짝 숨을 불어넣으면 다시 피어오를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과거는 당신의 미래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가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그저 참고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 미래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이제 그것을 당신의 연료로 삼으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모두 부서진 부분으로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실패했든 버림받았든 가난했든 그건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줄 수는 있어도 당신이 어디로 갈지를 정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싶었을 때 경험도 없고 학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방송국에 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그리고 진짜로 매일 갔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DJ 중 한 명이 술에 취해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말했습니다. 레스, 너 방송할 수 있겠어? 그 순간 제가 했던 건 단 하나.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 그 방송 이후에 저는 정식 DJ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괜찮아. 지금은 잠시 넘어졌을 뿐이야. 이건 끝이 아니야.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죠. 작은 거절에, 잠깐의 실패에, 사람들의 시선에.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말로만 응원합니다. 진짜 도전할 때는 당신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기는 그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고프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레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배고픔이란 단순한 식욕이 아닙니다. 영혼이 원하는 그 갈망, 그 불편함,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에너지.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자동차 안에서 자고 샤워도 할 수 없었고 가진 건 메모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나는 배고프다. 나는 이겨낼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목소리가 바뀌었고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배고픈가요? 그 꿈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정말 간절한가요? 잠 못 들 만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간절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지만 간절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은 본능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열망입니다. 진짜 배고픈 사람은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당신은 계속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그건 말도 안 돼. 지금 네 형편에 무슨 사업이야.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두고 봐. 나는 해낼 거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그 배고픔을 느끼고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말 아무 힘도 없을 때 그때가 진짜 테스트입니다. 삶은 때때로 여러분을 바닥에 내던질 겁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가진 돈을 모두 잃고 건강마저 흔들릴 수 있죠. 때로는 당신이 정말 원하던 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이다. 또는 이건 내 인생을 재건할 기회이다. 당신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빛이 새어나오는 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 주저앉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이렇게 말하세요. 여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 배신 속에서 삶은 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도전은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절망에 빠졌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건 어떠한 거대한 계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약속을 지켜내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모든 것을 겪어냈기에 이제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연줄도, 돈도, 특별한 배경도 필요 없죠. 끈기,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아무도 날 믿지 않잖아. 그럴 때마다 당신만이라도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면 세상은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 세상은 진심에서 나오는 박수를 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원하는 게 있나요? 그걸 위해서 매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배고픕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완벽한 조건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첫날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나는 이길 것이다. 이기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